이게 진짜 약간 마지막 관문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현실적인 마지막 관문.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는 새 부부의 아내분들 중에 제일 속상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사기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얘가 저랑 결혼하면서 완전히 안주하듯이 일도 안 나가고 술을 먹고. 근데 제가 혹시나 이제 지금까지 케어를 했는데 혹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든지 일단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게 위자료 청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었고 당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가지고 위자료를 인정받는 건데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뭐 사기 결혼 당했다고 느낄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위자료예요.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3,500, 4천만 원 청구할 것 같아요. 위자료밖에 없나요? 혹시 사기 결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너무 속상하게 내가 더 남편한테 받아올 수 있는 명목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그래도 7천에서 8천 정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 하니 조금은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세월이 너무 좀 한탄스럽고 좀 허무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7년을 그렇게 뒷바라지는데 위자료가 4천만 원밖에 안 돼 하실 수도 있는데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결혼 생활의 파탄의 책임이 사실은 남편분에게 있으니까 또 거기에 따른 위자료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일방적인 희생이 강조가 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위자료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크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가져갈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을 했죠. 아니, 가져갈 걸 바라면 안 되죠. 가져갈 게 뭐가 있죠? 네. 답답해. 결국에는 저희가 재산적으로 보면 주장할 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꼭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한 게 그 임대 아파트 얻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청약을 넣은 게 있어가지고 되신 거구나. 예, 된 거기 여기로. 때문에. 그래도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으신 거니까 저희가 그 임대 아파트 명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집을 구해주고, 지금 사는 집은 제가 살고 싶거든요. 그 명의는 제 남편이 돼 있고 네. 보증금은 제가 돈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아내분이 낸 거예요, 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네요, 우지 씨가. 오 이거는 진짜 1도 안 귀여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 명의는 제 남편이 돼 있고 네. 보증금은 제가 돈을 댔거든요. 그거 혹시 어떻게 되는지. 네,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도 이 재산 처음부터 내 거였고 정말 남편은 기여도가 하나도 없다 주장해가지고 다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혹시 남편의 빚을 제가 혹시 갚아야 되는지. 아니에요. 부부도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하시는 남편분의 채무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기당한 걸로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갚아야 할 의무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혼할 의사는 있어? 나? 응. 솔직히 좀 솔직해져 보자. 응. 솔직히 나도 그렇게 얘기했지. 뭐 내 술을 안 먹는다 하니까 기회는 주고는 싶은데 내가 그 신뢰를 뭐 이제는 떨어졌다고. 신뢰가 떨어졌다고. 자기가 어떤 시츄에이션을 취해도 내 눈에는 그냥 다 거짓으로 보이고 진실돼 보이지 않고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근데 그러면 이혼을 하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네? 아니 그럼 둘 다 상처를 받는 건데 아니 계속 상처를 안고 그런 가야 얘기가 되니까. 아니라 근데 상담 후에 굉장히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대화가 현실적이 되죠.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못할, 내가 진짜 한계까지는 도달했는데 니는 그냥 또 집에 와서 술 먹고 또 그냥 TV 보고 자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 병을 더 키웠다. 노력을 안 했잖아. 나는 노력이나 했지. 나는 노력을 안 했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이때까지 다 했잖아.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다. 가만히 있는 게 문제라고요, 영재 씨. 나는 이혼하면 끝이다. 이혼하면 끝이다. 내 인생도 끝이고. 난 다시 일어설 마음 없다. 나는 자기랑 있으니까 일어설 마음이 있는 거지. 뭘 해보겠다 이렇게 캠프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없는데 내가 무슨 활동을 하노? 그냥 뒤집어져. 왜 협박을 하세요 지금? 그래,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영재 씨.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네. 가스라이팅이네. 난 네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억수로 부담스럽다. 근데 나는 그거야. 지금 이혼을 전제로 이제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어. 그 청약 당첨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3룸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것도 거기 내 기여한 거 없는 건 아니잖아. 기여한 게. 그래서 나는 변호사님한테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그거는 아니지.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처음에는 아버지가 됐잖아. 됐어도 니는 그거 네가 기억 안 나나? 경제적인 아니, 생활을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거든. 자꾸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 부모님이 해줬지. 나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그러니까 안 했었어. 부모님 얘기하지 말고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는데 왜 자꾸 부모님 끼어넣는데? 그건 아니다 이가. 영재 씨 이런 모습 처음이야. 영재 씨 그동안 제가 좀 귀여워했던 이유도 아내분이 막 뭐라고 이야기할 때 순둥순둥하게 그냥 알았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언성을 높이나요? 현실적이 되네요. 자, 먼저 우리 송정의 김영재 부부 들어오세요. 24드단 102호 원고 송정의 피고 김영재 출석하셨죠? 네. 예. 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정혜 씨가 이혼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해 보였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 기일에 이제 이혼 신청을 하게 된 것은 피고가 7년 동안 술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입장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셨는데요. 원고 본인은 이혼 숙려 캠프에 참여해서 이혼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세월이만큼 힘들고 지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나갖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와 이런 생각 자꾸 드는 거죠. 미안해도.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하지 말고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는데 왜 자꾸 부모님 끼어넣는데? 제발. 아내의 마음도 지금 많이 누그러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아서. 50대 50? 저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떡해. 다 놀랬습니다. 조금 착잡했어요. 큰일이구나. 왜 이러지? 큰일이네. 잘 들으셨죠? 예. 네. 피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아직도 저는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요. 이혼할 의사는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이제 치료 받으면서 몸 상태를
가꾸고 그다음 뭐 큰 회사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다짐했거든요. 예, 아내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솔직히 아무것도. 남편은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한자예요. 한자. 현실에 어떤 자각이 부족하고 어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현재 권유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입원 치료밖에 없으세요. 약물 치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치료 받으면서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될 병이 아니거든요. 또 나와서 술 먹거든요. 병원 나오면. 병원보다는 이제 스스로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내 의지로. 의사세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아유, 안 들어가고 싶으셔가지고, 그죠? 밖에서 생활해보고 재발이 된다면 그때는 입원하자. 거긴 둘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 생활하고 알아서 밥 먹고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남편하고 떨어져 지낼 거예요. 당연히 괜찮아야죠. 왜냐면 남편이 괜찮을 거거든요. 우선 입원하셔야 돼요. 우선 입원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영재 씨를 위해서라도. 우선 입원하셔야 돼요. 네. 네. 입원하는 치료를 받겠다. 네. 예. 네. 그리고 치료를 병행해서 뭐 파트타임이라도 그냥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어달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고요. 와이프분도 내려갔잖아요, 계속. 80, 70, 60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꼭 다시 한번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조정을 해 주십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병원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자기가 술을 또 끊고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정혜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합니다. 술을 끊고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준다면 다시 한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신가요? 네. 자기가 내 몸을 낫기 위해서 조그만 알바라도 뛰겠다 하는데 정말 의지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게 안 보이면 저는 바로 이혼을 해요. 네. 혹시 원고 대리인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이거를 믿고 한번 지속해보겠다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 더 남편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신 게 있었는데요. 남편분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된 계기가 사실 누나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이제 크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됐던 건데요. 어떻게 뭐 책임을 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꺼내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아까 막 화를 내셨죠? 가족 얘기하니까. 그래서 발생했던 그 사기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그건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이혼하지 않는 거죠. 변호사님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누나,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뭐 누나한테 가서 좀 서로 협의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네. 지금 원고의 입장이 누나한테 가서 본인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 네,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네. 오히려 제가 누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저한테 화를 내니까 일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너무 섭섭한 일이지. 부부는 한 팀인데 자꾸 가르시면 안 돼요. 아내 몰래, 그러니까 아내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아내 몰래 제가 누나 찾아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고 전화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다시 정리하자면 원고는 그건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아, 진짜. 우리 영재 씨의 의견이 기각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송 같은 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분 입장이에요. 반드시 누나한테 가가지고 민사소송도 하고 뭐 고소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 문제가 가정생활이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두 분 사이에. 그러면 당사자분이 직접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아내가 신경 쓸까봐 아내한테 얘기 없이 저 누나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액션을 취해도 그분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연 끊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뭐 굳이 어차피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깨끗하게 안 보고 살면 그게 더 좀 편하지 않나요? 정혜 씨? 네, 맞기는 맞습니다. 네. 이혼이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혼 말고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안 보고 사는 게 서로가 아니라 누나. 이건 아니고 누나. 제 아내랑 둘이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우선은 연락 안 해야죠. 연락 오면 안 받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직접 연락하시라고. 그래도 남편이 반성을 하고 있다. 180도 자기가 변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가면 이혼을 할 거예요. 우선 당장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적어도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쓴다. 누나와의 관계에서도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을 해야만 되겠어 라고 이혼을 요구하면 그때는 이혼하셔야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면 그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저희 측에서 원하는 조건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상당액을 이제 피고가 원고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다 같이 일치될 생각입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사는 집은 제가 살고 싶거든요. 거기 내 기여한 거 없는 건 아니잖아.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그거는 아니지.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는 그거 네가 기억 안 나나? 문제자들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언성을 굉장히 네. 높였던 그 부분이죠. 왜냐면 그동안 영재 씨가 많이 지키셨잖아요. 혼자 집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다 같이 일치될 생각입니까? 예. 네. 네. 그 보증 자체가 사실은 그 네, 원고 원고가, 측에서 지원하신 거고요. 예, 명의만 사실은 저희 남편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주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정현이 그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 그 기르고 있는 고양이들이 세 아하, 마리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세 마리랑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키우기 시작하신 거죠. 두 분이 같이. 서로 누가 키울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고양이는 데려가고 싶어요. 세 마리 다? 아니요. 페르시안 네. 그 종이 있는데 네. 그 두 마리는 데려가고 싶어요. 한 마리는 뭐예요? 그 한국 고양이, 그냥 길고양이. 조금 이제 가격이 있는 걸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시네. 보시면도 그 페르시안 고양이 두 마리. 비싼 거. 그 와중에 해외파 2마리를. 고양이가 페르시안 종이 2개가 있고요. 스트리트 출신의 그 한국 토종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예. 스트릿 출신. 예. 그리고 3마리가 있는데 저희가 스트리트는 좀 양보를 하고 페르시안 2마리는 좀 왜냐면 집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페르시안 쪽으로. 근데 그 고양이들한테도 네. 못할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고양이가 가면 근데 세수가 방식이 거의 어떻게- 같습니다. 두 아니, 세수 방식. 근데 집에 많이 붙어 있긴 했어요. 그렇죠. 고양이죠, 뭐 고양이. 저는 그냥 네, 피고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고양이와 고양이는? 물고기에 대해서. 네. 인정하십니까? 고양이는 길고양이는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물고기는 사실은 물 트라우마가 좀 있으셔서 물고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돈이 뭐 있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기는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네. 아 제발.
진짜 이렇게 하나요? 조정을? 진짜로?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혼 재밌는 거 같아요. 이혼이 되게 어둡고 무겁기만 할 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밝은 부분도 많고 서로 실소가 많이 터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야, 대박이다. 너 그런 거 원했구나.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동안 원고부터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네. 남편을 케어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충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이혼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피고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은요? 이번에 그 아내한테 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준 그 고마움도 막 더 크게 알게 됐고요. 저 이번 기회로 그냥 제가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다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로 나머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네 몸 낫는 걸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서 어쨌든 네 삶을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혜 씨. 맞아요. 30년 또 친구잖아요. 정혜야, 너를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몸도 만들고 너한테 약속했듯이 네 소원하는 바 애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랑한다, 정혜야. 그렇죠? 이혼을 좀 유지하는. 오, 4개월간 별거하기로 했어. 뭐 어쨌든 입원하는 거죠, 뭐. 네. 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조정을 해놓고 나중에 진짜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저게 완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반영되죠. 서로 각서로 네. 썼기 네, 때문에. 네. 서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두 분의 마음 그대로 네, 열심히 살아보세요.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남편이랑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로 면접을 보러 왔거든요. 방금 전에 합격했다고 연락도 받았고요. 저희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